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25,000원 찍었다가 정확하게 15,000원 근처까지 주당 만원 40%가 빠졌다가 살짝 회복을 했습니다.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형주잖아요. 지수가 아직 회복을 다 못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지금 회복을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별로 회복을 못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한 12%, 13% 빠졌다가 한 절반 정도, 코스닥 15% 빠졌다가 비슷합니다. 자, 회복할 때 회복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차트 봐도 종합 차트. 자, 이게 코스닥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차트 비슷하죠.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자, 시장이 빠지는 원인부터 먼저 살펴보고 전망이나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죠. 혼돈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자, 시황,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까지 포함된 리포트 후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하락 원인 먼저 보면 AI에 대한 버블론이 생겼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실적에 비해서 실적이 나쁘진 않은데 주가가 너무 멀리 간 겁니다. 고평가됐다는 얘기가 나왔고, 더군다나 엔비디아의 블랙웰 새로운 AI 칩에 결함이 생겨서 올해 출시가 안 됩니다. 엔비디아의 명성에 금이 갔죠. 그리고 실제로 AI를 이용해서 수익 모델이 아직 없다는 거. 이것도 정확한 진단입니다. 두 번째,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잘 나갔었는데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엔캐리 트레이드. 참 악재는 복수로 나타나죠.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동안 싼 엔화 빌려서 주식 투자 많이 했었는데 헤지펀드나 큰 손들이 엔화 값이 올라가서 담보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일종의 마진콜이 발생한 거죠.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엔화랑 가장 상관관계가 깊었던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무슨 얘기냐? 헤지펀드들이 돈 빌려서 다 반도체 주식 샀다는 얘기입니다. AI 주식들. 자, 네 번째, 중동 문제. 우리나라 큰 관련이 됩니다. 이거 두바이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돌아와요. 중동을 통해서. 여기 문제 생기면 우리나라 경제 나락으로 갑니다. 진짜. 자, 그럼 언제까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28일 날 5월에서 7월 사이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 이거 확인해야 되겠죠? 결자 해지라고 얘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두 번째, 9월 17, 18일 날 FOMC가 열립니다. 0.25 쇼컷으로 가느냐, 0.5 B컷으로 가느냐. 세 번째, 자, 10월 달 중순부터 3, 4분기 기업 실적 나옵니다. 과연 주가 상승을 용인해도 될 정도로 실적이 좋으냐,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다?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그나마 자, 시장이 버티고 있긴 한데 낙폭을 다 회복 못했다는 것이 약간 찝찝합니다. 제가 봐도.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AI 관련해서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아시다시피 AI 시대 필수 에너지원으로 원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구글로 검색하는 것보다 AI로 검색하는 게 전력이 10배를 먹는다. 자, 이 정도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원전이 핵심 대체 에너지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SMR. 자, 북미 지역에 전체 전력망을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프라를. 그래서 2029년까지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력기기 종목이 올랐죠. SMR 관련 종목들. 그럼 SMR은 어떤 거냐? 자, SMR 그림 보시면은요. 대형 원전보다 일단 크기가 작고요. 건설 비용은 4분의 1, 5분의 1. 방사능 리스크 적고 내륙에도 건설되고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 미국 핵심 개발 국가입니다. 북미 지역의 전체 전력 인프라를 바꾸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가 SMR을 짓는 거죠. 훌륭한 대체 에너지원이 될 겁니다. 일찌감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자, AI뿐만 아니라 SMR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자, SMR을 선택한 거죠. 자, 그래서 주가가 올랐는데 두산, 자, 최근에 보시면은요,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근데 전년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37%나 줄었어요. 근데 잘 뜯어보면은 바켓이 실적이 안 좋았어요. 에너빌리티 쪽은 실적이 좋았습니다. 원자재나 원자력이나 가스터빈 쪽에. 자, 바켓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배구조 개편.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거 간단하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바켓 투자회사, 이 바켓을 두산 로보틱스에 넘겨서 자, 합병하게 됩니다. 좀 논란이 좀 많죠. 비율 때문에. 자, 순수 사업회사로 남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이점이 있느냐? 바켓이 갖고 있던 채무도 넘겼습니다.
1조 2천억의 순차입금이 줄어들고 재무 부담을 줄이면서 현금도 확보합니다. 자, 일단 바켓은 넘겨주게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한테. 그죠? 좋은 회사긴 한데 두 번째, 순수 사업 회사로 남게 됩니다. 사업에 전력 투과하겠죠. 세 번째, 재무 구조가 좋아지면서 이렇게 되면 신용 등급도 올라가겠죠. 이러면 공사 수주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바켓을 잃었지만 두 가지를 얻은 거죠. 현금을 사업 전면 투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신사업에다가. 자, 결국 남는 상사 한 셈인데 메리츠 증권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바켓이 떨어져 나가니까 주식 가치는 떨어지는데 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익이다. 자, 이건 수학적인 산술적인 부분이고 대신 사업회사로 나오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무 구조가 좋아지면서 사업에 투자하겠죠. 다른 기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켓 분할 명분 밸류업 투자 실타 확보했다. 1조 정도 돈을 만들었어요. 자, 이거 어디 투자할까요? 자, 밸류업 주가도 올리면서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사업에 투자할 겁니다. 원전 사업이 호황을 보이기 때문에 원전에 베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재평가 받으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뉴스케일 파워 두산이 얼마 전에 공사를 수주했던 기업입니다. 미국의 최대 SMR 업체. 적자인데 주가가 380%나 올랐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번 시장이. 무슨 얘기냐? 제가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현재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계산책론입니다. 경제와 주식시장, 기업의 실적이고 여기가 펀더멘탈입니다. 이거는 주가입니다. 반려견이 너무 앞서 나간 겁니다. 주인보다. 돌아보니까 아찔한 거죠.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얘가 얼른 돌아가는 중입니다.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시장은 이런 중입니다. 항상 여러분 주가는 실적으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평가 종목은 내려가고 저평가 종목은 올라가겠죠. 자, 되돌림 현상. 일정 거리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나갑니다. 그때까지 10월 중순 3,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시장은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시장은 이런 형국이에요. 앙드레 코스톨란이 계산천이 딱 적용됩니다. 뉴스케일 파워도 그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30년 만에 원자로 신설 대책반을 꾸렸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여러분. G7 국가들이 전부 다 AI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자, 그다음에 기후 변화 얘기도 나왔죠. 화석 연료를 그만 써야 되겠다. 심각합니다. 특히 올해. 세 번째, 러시아에서 석유 공급이 안 됩니다. 유럽 국가들은. 근데 트리거가 된 건 AI죠.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도 원전 트럼프 같은 경우는 혁신적인 SMR에 투자하겠다. 이거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의 패권 장악. 미국이 살짝 밀려 있었죠. 자, 누가 되든 원전은 수혜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AI 시대 필수 에너지원이다. 자, 이런 이유로 해서 두산이 그동안 주가가 갔었는데 실적 까보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실적이 안 좋은데 바켓이 실적이 안 좋았어요. 이 바켓 넘깁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지배구조 개편. 채무 같이 넘겼습니다. 재무구조가 개선되면서 순수 사업회사로 남고 현금을 투자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플러스죠. 이게 아직 주가에 다 반영이 안 됐다는 거. 그죠? 세 번째, 얼마 전에 체코 원전 수주가 있었는데 이 원전 수주 자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AI 시대가 열리면서 자 미국과 유럽이 원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체 에너지원이죠.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최근 시장 어떤 시장이다? 자, 뉴스케일 파워에서 보듯이 너무 기대감이 일찍 반영됐습니다.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시장 구조입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팩트, 미국이 30년 만에 원자로 신설 대책반을 꾸렸다. 그래서 두산도 수혜를 보게 됩니다. 9월 초쯤에 이슈가 하나 있어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공급 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SMR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미국도 기술이 있는데 미국은 지금 데이터 센터, 전 세계 데이터 센터 40%를 미국에 져야 됩니다. 유럽 국가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에다 SMR 데이터 센터 짓는 거 거부합니다. 왜? 전력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혹시라도 블랙아웃이 올까 봐 그래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미국에 져야 돼요. 공급 계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규모, 체코 원전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정 공유해 드립니다. 010-3158-8575. 자, 여기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일정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일정이 오픈되면 아무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형주지만 여러분 급등 나올 겁니다. 미리미리 일정 두산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만든 인맥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세력 주간 회의를 통해서 매주 회의하면서 나온 정보입니다. 두산이라 보내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주가가 좀 아슬아슬합니다.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거의 40% 이상 급락했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자, 주봉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하면서 차트 보시면 원형 바닥입니다. 여기 23,000원대 뚫었죠. 이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간이 길면 나중에 여기 멀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강하게 매집한 세력들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월봉입니다. N자형이죠. 하향하면서 매집하고 다시 올려서 3만원까지 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세력들 매집한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연봉입니다. 파동이 한 번 나왔죠. 2007년 14만원. 다시 십수년 동안 하락 파동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파동 1번이고 이게 2번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죠? 3번 파동. 상승 3파가 나오는 중입니다, 여러분. AI 시대가 열렸다는 거.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죠. SMR이 수혜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관련해서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상승세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월봉으로 봤을 때 여기 세력들, 매집한 세력들이 보이는데 4년, 5년 그 정도 됩니다. 몇 배 올랐습니까? 지금 3,000원, 4,000원부터 따지면 여기까지 따진다고 해봐야 7배, 8배입니다. 이 정도 수익률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세력들의 매집하는 기간이 장기화되잖아요. 자, 그러면 수익률은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이렇게 올립니다. 아직은 제대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 보시면 여기 원형 바닥을 만든 이 친구들, 얘네들이 주포입니다. 이 주포 세력들은 개인들 들어오면 다 텁니다. 어떻게 털까요? 피어는 아시죠? 포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건데 주가 올라가잖아요. 무조건 따라 사게 돼 있습니다. 신고가 날 것 같으니까 포모, 내려갈 때는 피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리적 부분을 이용해서 물량을 다 털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전 테마 대장주들, 급등락하는 종목들, 이런 급등주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력 기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얘네들 어떻게 매매하느냐? 먼저 패턴 분석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이런 것도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대응하면 얘네들한테 당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 상황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 타임라인 28일 날 주가를 뺀 원인이 됐던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옵니다. 5월에서 7월 사이 실적이 나와요.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9월 17, 18일 날 FOMC가 열립니다. 금리를 얼마나 내릴 것이냐. 세 번째, 10월 중순 정도 되면은 기업들의 산사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항상 주가는 실적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쪽으로 회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리고 더군다나 개별적인 일정이 하나 있죠. 9월에 G 일정. 지금부터 시작해서 10월 중순까지 주가는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박민수가 만든 특별한 리포트. 자, 두산그룹 전체 핵심 계열사 지배구조 개편 이슈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아직 시장이 오픈이 안 됐어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오픈은 됐는데 원전 이슈 때문에 묻혀서 왔었거든요. 요거 G 일정 터질 때까지 반영이 될 겁니다. 자,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아까 두산은 G 일정이었죠. 두산하고 아울러 보내시면 됩니다. 여기 2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 기법이 요약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상장기업은 90% 다 적용되는 기법입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두산 아울러 보내시면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관 관련 이슈 전략 자료 보내드리고, 여기 당연히 G 일정 터졌을 때 전략 자료,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산 알로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두산 에너비리티를 비롯한 핵심 두산 계열사들 매매 사인 실시간으로 드릴 건데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입니다. 사칭한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됩니다.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릴게요. 두산그룹 전체 핵심 계열사들 매매 사인 드리는 실시간 방입니다. 무료 방이고 저를 사칭한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됩니다. 자, 실시간 대응방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황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개별 종목도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무리 강해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낙폭을 회복했는데 우리 낙폭 절반밖에 회복 못했어요.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자, 두산 알 있었죠? 자, 지배구조 개편 관련 대응 전략 자료,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두산그룹 전체 매매 사인 드립니다. 세 번째,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G 일정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보내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만든 특별한 리포트입니다. 두산그룹 전체 핵심 계열사 지배구조 개편 이슈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자, 이거 시장에 반영되면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라는 거 아시죠? 이번에 세력 기법이 있으니까 다른 종목에 적용하셔도 되고요.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도 있습니다. 두산그룹 전체 매매 사인 드릴 겁니다. 10월 중순까지 변동성 클 테니까 미리미리 경험으로 문자 주시고 입장하시고 사칭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이 설명드렸습니다. 실적과 주가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이다. 반려견이 놀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되돌림 현상. 에이스였던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 28일 날. 두 번째 FOMC 9월 중순에 열립니다. 추석 끝나고 결과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중순까지 3, 4분기 기업 실적 확인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개별적인 이슈가 하나 있죠. 9월에 G 일정이 있습니다. 체코 원전보다 훨씬 수주가 금액이 큽니다. 주가가 10월 중순까지는 여러분 유동할 겁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대응 전략 자료 꼭 챙기시고 특히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전체 계열사 실시간 대응 방도 따로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 챙기시고 필요한 방에 입장하시고. 자, 여러분 현재 시간이 몇 시냐면은 자, 시간이 5시 45분입니다. 새벽에 영상 일찍 찍는 이유. 최근에 제가 영상을 일찍 찍습니다. 왜? 대응 전략을 미리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아침에 일찍. 자, 대응 전략 자료 챙기시고 필요한 방에도 입장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